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징그러운 가족관계를 넘어서려면 최현숙. 나이가 들수록 편협한 자리로 가다 보니 편파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갈수록 편향적인 확신을 하게 된다. 객관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이번 생은 편향된 자리에서 잘 놀다 갈 생각이다.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글쓰기 교실을 해오고 있다. 경제, 문화, 심리적으로 이제껏 수긍하지 못했던 자신을 수긍하고 그 수긍을 힘으로 자존감을 회복해 세상과 대면하는 삶을 열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다. 자신을 수긍하기 위해서는 회피해왔던 자신 속의 어두움과 상처를 직시하는 것이 출발이라는 생각에 나를 찾아가는 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 탈가정, 청소년부터 중년들, 정신장애인, 홈리스 등을 비롯해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한 삶을 살지만 속은 골아있다는 것을 알아챈 사람들이 함께한다.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이유로 세상 속 편협한 자리로 밀려났거나 혹은 자신 속 어둠을 뒤져보기 위로 한 사람들이 함께한다. 구술생애사 작업을 통해 만나온 주인공들 역시 경제 문화적 하위계층이다. 하면 할수록 더 또렷해지는 것 하나는 사람 속 가장 깊은 어두움과 상처는 대부분 어릴 때 원가족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이런과 여전히 넘어서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나와 내 가족은 괜찮았다는 확신이 분명하다면 그야말로 웬 떡을 얻어 사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 중에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없어 자신 속 어두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패의 상처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계단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자신의 달성에 시비를 거는 자극에 자존감이 뒤흔들려 분노 조절에 실패하곤 한다. 경제 문화적 약자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은 자연재해거나 천재지변이다. 써온 글이나 이어지는 이야기를 타인의 시선에서 보자면 상처의 원인으로 지목된 소위 가해자가 문제라기보다는 가족이라는 관계가 문제인 경우가 많다. 가족이야말로 온갖 권력관계가 생애 내내 작동하고 부딪히면서 구성원 개개인의 심리와 삶의 밀착을 넘어 분리 불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사회다. 가정은 사생활이라는 오해와 사생활은 보호, 은폐되어야 한다는 오해가 겹쳐 가족 이야기, 특히 가족 내 갈등 이야기는 하지 말도록 강요되어 왔다. 가족 내 관계란 애와 정, 덕과 탓이 뒤엉켜 있어 본인 스스로도 해독이 어려우며 그러다 보니 갈등 당사자 간에 터놓고 이야기하며 금과 불을 발라내어 소통하는 것이 생애 내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천륜이니 인간돌이니 운명 공동체라는 통념 때문에 가족이니까 용서해야 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생각에 붙들리고 그러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자기심을 넘어 죄책감에 빠지게 한다. 이런 상태의 자신과 가족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채 멀쩡한 외연을 가장하자니 속이 곪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돈 문제나 빈곤까지 겹쳐버리면 그야말로 징그러운 가족이 되고 만다. 갈수록 돈이 주인인 세상에서 빈곤한 사람에게는 가족은 없느니만 못한 경우가 많다. 관계를 회복할 마음이 없거나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나 화해는 그 자체가 억압이다. 풀어낼 가능성이 보이지는 상대나 관계라면 노력할 일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일단 단호해지는 게 필수다. 자신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든 당장 버텨내기 위해서든 당분간이든 오랫동안이든 단절할 일이다. 욕먹을 각오를 하면 된다. 시간이 지나 혹 각자 성찰도 하고 성숙해져서 다른 관계가 가능해지면 그때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난 아이가 있다면 윗대의 가족 간 상처를 되물림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혹 아이를 낳지 않을 작정이면 내 보기엔 최선이다. 생태 측면에서도 가장 해악인 종이 인간종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헛소리가 적힌 성경을 찢어야 한다. 서울역 이시. 작년 4월부터 금요일 밤마다 서울역 노숙인 광장으로 아웃리치를 나간다. 서울 여러 구역을 차례차례 돌며 선배 활동가들에게 사람 만나기를 배웠고, 5월부터는 내 담당 구역이 정해져 두세 명의 활동가들과 함께 맡고 있다. 60 후반의 이시는 처음부터 내 담당 구역 내 지하도에서 10여 명의 사람들과 살고 있었다. 마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던 시기여서 그에게도 신청하셨는지부터 물었더니 집 식구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며 고개를 돌렸다. 가구당 신청 규정에 대해 홈리스 행동 등 인권단체들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결국 바뀌지 않았다. 그는 말수가 적고 임시 주거지원 등 노숙인 복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사정이 있으려니 싶었고 구체적으로 묻기엔 아직 친하지 않았다. 그가 거처를 옮기지 않아 금요일마다 그 지하도 그 자리에서 만나다 보니 좀 떨어져서도 눈이 마주치면 서로 손짓도 미소도 나누게 되었다. 그래도 정작 마주 앉으면 별말은 없이 고맙다는 말만 했다. 길지 않은 시간 사이에 낯빛이 검어지고 몸이 야위어 가는 것이 또렷했고 치아가 하나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치아는 남들 앞에 감출 수 없는 빈곤의 표시여서 우선 못 본 체한다. 때로 다 무너진 치아를 드러내며 활짝 웃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외람되지만 그 포기의 경지가 놀랍다. 우리가 그곳에 가는 시간은 밤 9시 30분경이어서 그는 대체로 잘 준비를 하고 누워 있었다. 아직 잠이 안 들었을 때면 작은 인기척에도 돌아보며 일어나려 했고, 아이고 주무시는데 깨었나 보네요. 일어나지 마세요 하며 구원물품을 곁에 놓고 오곤 했다. 어느 날 그 지하도가 싹 비워졌다. 중구청이 민원과 행정, 코로나19 방역과 물청소를 이유로 그곳 사람들을 쫓아냈다. 이 시의 행방도 알지 못하다가 다행히 곧 만났다. 그는 그 지하도 출구 벽과 도로 사이의 좁은 공간에 거처를 정했다. 낮이고 밤이고 차소리가 많은 자리인데 사람들이 적어 오히려 좋다고 했다. 그곳에는 늘 서너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가끔 복지 이야기를 꺼내도 여전히 마다했다. 그러다가 치를 들어 그의 표정이 역력히 달라졌다. 추석 전에 나온다는 재난지원금이 이번에는 개인별인 게 확실하냐고 물어 뉴스 보도가 그렇다며 이번에야말로 국가한테서 뭘 좀 받아보자며 같이 좋아했다. 2차 백신을 마저 맞고 나면 임시 주거 지원도 신청해 보겠다고 했다. 9월 9일 금 만났을 땐 다시 신나해했다. 주거지원 신청을 위해 희망지원센터 상담을 받아보니 부인이 실종신고를 했더란다. 그걸 해결하려면 집을 한번 다녀와야 하는데 하며 말끝을 흐렸다. 게다가 그의 한일색 캐리어에는 12일까지 폐기물을 자진 수거하지 않으면 강제 수거하겠다는 중구청 청소행정과의 9일발 명령장이 붙어 있었다. 내 살림살이가 어떻게 폐기물이냐면서도 16일까지 치우겠다고 매직으로 크게 써놓고 그 사이에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설마 자기네도 사람인데 했다. 16일에 갔더니 그는 몸만 남기고 청소당한 채 출구벽을 향해 웅크려 누워 있었다. 13일 아침 인근 무료급식 숙소에서 밥을 먹고 와보니 쓰레기차가 캐리어를 실어갔단다. 그 안에는 틀니와 주민증 사진들, 갈아입을 바지 하나와 여름 이불이 들어 있었단다. 줄여 남긴 재산 전부를 폐기물이라며 쓸어간 거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 차라리 홀가분하다고 했다. 금요일에 월요일 시한 개고장 부착, 화요일 아침 처리 상임활동가가 중구청에 항의 전화를 하니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집행했고 모든 수거물은 보관 절차 없이 압축 처리했단다. 그 법이 설명하는 폐기물 정의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다. 23일 밤 여전히 벽을 향해 누워있다. 박스 한 장 위 몸 하나 주무시려니 믿으며 차마 부르지 못했다. 30일 밤 오늘 밤 그에게 다시 간다.